2020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일명 제가 붙인 별책 부록 강의를 맡게 된 박보미입니다. 교재가 나온 것을 딱 보고 나서 이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교재 진짜 예쁘고 너무 예쁘고 별책 부록, 로맨스는 별책 부록이듯이 수능특강은 이 별책 부록과 함께 그래서 교재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제가 수능특강을 여러분과 똑같이 먼저 이렇게 풀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얘를 풀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얘는 참 이번에 수능특강은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교재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내년 교재 안 나오더라도 저는 항상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표지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길 이것은 이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는 분석력을 올려주는 프로젝트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게 답이 될까요? 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물어볼 거거든요. 수능특강은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왔고 연계 교재이고 그리고 가장 이제 3월에 학교에서나 또는 이제 시작하는 교재로서 수능특강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이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는 뭐지? 또 이거 꼭 봐야 되나? 진짜 이런 질문들 많이 할 거거든요. 말씀드리자면 꼭이라고 하는 사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제가 꼭 봐! 이건 필수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특강에 이제 처음 이렇게 돌진을 하면서 수능특강 문제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개념 강의를 다 듣고 수능특강을 간 경우라도 이게 수능형 문제,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능에 연계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진짜 잘 만들어진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틀리고 개념 다 공부했는데도 잘 적용이 안 돼요. 거의 다 틀려요. 특히 뒤로 갈수록 표분석 문제 있고 그러면 진짜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해서 빼곡히 쓰고 틀린 거 쓰고 메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학생들의 많은 의견들을 경청해서 EBS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또 하나 만든 걸작입니다. 걸작. 민망하다. 너무 이러니까. 그래서 수능특강이 연계교재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수능특강 교재를 2권씩 사기도 하고요. 또 EBS에서 자료 올려져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다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수능특강 한 권 그리고 분석력 업 프로젝트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알지만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막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능특강으로 한번 보고 다시 같은 문제인데 달리 보여요. 구성을 달리 했거든요. 완전히 달리.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분석한 그런 자료집과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로 복습하는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찌 보면 수험생들이 기다렸던 교재가 아닐까. 왜냐하면 수험생들의 그러한 그동안 수능특강에 바로 돌진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재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래서 1강 여러분 한번 1강 가서 봐보세요. 제가 수능 이게 교재를 딱 보여드리면 오히려 더 와닿을 것 같은데 1강 들어가서 딱 보면 제가 이 수능 특강 사용설명서 문제집 안에 들어가서 설명합니다. 그동안하고 달라요. 그동안 이제 판서로 또 빔으로 이렇게 보였던 걸 그냥 이 교재 자체가 원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교재를 그냥 통으로 보여주자라고 그냥 당연히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PD님도 저도 이렇게. 그래서 한 1강을 보시면 교재 자체를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핵심 개념을 복습하는 용도입니다. 수능특강에 조금 이제 수능특강을 제가 강의하면서도 개념 부분을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해요. 뭐냐면 수능특강에 이 개념이 이렇게 서술 형태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빼곡하게. 그래서 그 채로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다시 노트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용설명서에서는 그 수능특강에 쭉 서술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마치 노트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바꿔서 했고요. 빈칸 채우기 식으로 해서 저도 수능특강 법과정치 사회문화에서 개념 다시 봄해서 빈칸 채우기 식으로 바꿔서 숙제 드렸거든요.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개념을 봐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핵심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지문, 어려운 자료 이런 것들에 이렇게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이게 통제 집단이야, 이게 실험 집단이야,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다시 한번 설명해두고 쉬운 설명을 해주었어요. 바로 옆에. 수능 특강은 그냥 문제 해설이 뒤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시문, 중요한 제시문을 그냥 그 자리에서 분석해 두었습니다. 1강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 OX식으로 해서 매력적인 선지들을 놓고 OX식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공부하면 좋을까? 어느 단계에서 하면 좋을까? 아마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순서상으로는 저는 복습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능 특강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수능 특강 전에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목을 보면. 근데 제가 부제로 별책 부록이라고 달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단 이유는 이 순서를 개념, 수능 특강, 다음 세 번째로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 개념 공부 일단 먼저 하셔야 되죠. 개념 공부를 먼저 하고 이제 수능 특강은 제가 문제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으로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 잘 풀리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뒤에 해설지 보면서 또는 강의 보면서 보강해 두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수능 특강 보면서 하면 다 풀었던 거고 또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수능 특강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제시문 분석, 특히 자료 분석 하고 복습용으로 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는 길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20강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능 특강이 20개 주제로 되어 있죠.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미님입니다. 더 얇은데 똑같이 20개 주제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당 30분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제 내용이 작으면 20분, 조금 길면 40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30분씩 예정하고 있어요. 30분씩 20강으로 되고요. 수능 특강이나 개념 강의처럼 많은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수능 특강에서 아주 이거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보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다. 이 선지 다시 한번 보자. 체크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쉽고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분석, 지문 자료 분석력 업 프로젝트니라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틀리지 않게 제가 1강부터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으로 어여여여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쪽 빨리.